이것도 이제 흔히 화원에 가면 많이 보시면 나이가 이제 표현이 조그만하네. 이 나리꽃이 사실은 키가 한 1m 정도 높이는 키거든요. 요즘 이제 대량적으로 해서 한 30cm에서도 꽃이 다양하게 크기에 원예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리 종류고요. 다음 이것도 이제 나리예요. 근데 요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기 푸른수목원 가까운 구로구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 가서 찍은 날인데요. 이건 이제 블랙 뷰티 날이라 해가지고 좀 약간 그 외래종인데 굉장히 색깔이 풍성하고 아주 예뻐요. 근데 이게 지금도 지금 푸른수목원 펴 있어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찍었거든요. 이게 뷰티 블랙 날이라고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나리꽃 이쁘죠? 네. 나리꽃이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가 알던 그 흔한 백합 나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리들이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가면 이거는 뭘까요? 네, 수련이에요. 열대 수련인데 이 수련이 반을 정확하게 나눠서 다른 색깔로 꽃이 폈어요. 네, 이걸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카라를 준 게 아니라 꽃이 이렇게 폈어요. 반반 수련. 네, 반반 수련, 뭐 아수라 백작 수련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여기 왕송호수 가까운 데 왕송호수에서 촬영한 겁니다. 다음 장 봐도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양하게 피고 있고요. 그 다음 장도 요것도 이제 꽃잎이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수련이죠. 이 수련이 사실은 진흙 속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기독교에서 오랫도록 이렇게 자랐지만 시작하는 불교 쪽, 연중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꽃은 사실은 종교가 없잖아요. 입고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뭐냐에 맞춰있지 그런 여기 죄송합니다. 문제가 이해하기 스스로 저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네, 나타나요. 종류가 이제 이런 종류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그 열대 수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나라에서 피는 수련인데 우리가 좀 있으면 다른 분 보시면 연꽃하고는 조금 다른. 네, 이건 수련이고 연꽃은 또 홍연 뭐 이렇게 해서 연꽃은 또 뒤에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는 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냥 바로 피어요. 물 속에서도 피고. 근데 연꽃 같은 경우는 꽃대를 이렇게 세워서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좀 다른 타입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연꽃이에요. 이제 이런 연꽃은 꽃대를 높이 세워서 거기서 꽃이 맺히는 연꽃이죠. 다음 꽃은 이거 송편 빨간 연 이렇게 해서 연도 다양하고요. 이건 이제 연밥인데 연이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연이 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장은 백연인데 화려하게 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떨어져서 모자 썼네. 저 사진을 저는 코로나 때 마스크 쓴 게 아니라 했어요. 희한하네 진짜. 이렇게 연들이 이게 진짜 예쁘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홍연두고 이 연도 잎이 많은 이렇게 겹연이 또 있어요. 보통 연들이 혼엽으로 해서 꽃이 가해적으로 피는데 이렇게 연이 꽃이 다양한 잎이 많은 겹으로 피는 그런 연도 사실 또 새로 나와서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빅토리아 가시연이라고 해서 이 연잎이
한 어머나. 3m 크기가. 와. 그래서 이제 어떤 절에서는 그 위에 스님이 올라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사진을 찍곤 해요. 근데 그런 걸 그 위에다가 뭘 깔아서 이제 가라앉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 가시연은 사실 굉장히 커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조그맣게 피지만 연잎이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피는 연이 가시연, 빅토리아 가시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저녁에 펴요. 그러니까 낮에는 볼 수가 없고 해 떨어져야 꽃이 펴요. 그래가지고 이 꽃이 이 연잎 사이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대관식이라고 해요. 연잎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대관식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좀 표현도 하고, 여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이가 벌어진 용원이 대로 용원이 나오고 들어가요. 전설이 나올 만큼 그래서 연이 수연이 빅토리아 가시연. 빅토리아 이건 뭐 같아요? 이게 왕관 같잖아요. 왕관. 꿀 하나가 왕관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금관이에요. 금관. 네. 금관. 하나님은 참 세 가지 세계다. 이거는 세 가지 생겼잖아요. 새 두 마리. 그래서 한잎 세이지. 꽃 이름은 한잎 세이지. 이 꽃은 흔히 많이들 보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어놓으니까 좀 이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요게 이제 또 넘기면은 요런 모양 성공 하나 더. 체리 세이지라고 돼요. 이렇게 빨간 한잎 세이지를 체리 세이지라고 하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한잎 세이지로 이해하시면. 난 깻잎 안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그냥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란타나라는 꽃인데요. 란타나한테 칠색조화라고 돼요. 이 꽃이 7가지 색깔로 변해요. 와. 그래서 뭐 다음 장을 보면 또 다른 컬러가 있고, 이렇게 이 꽃이 같은 꽃인데도 컬러가 아주 다양하게 7가지로 변신을 한다 해서 칠색조화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란타나예요. 제가 많이 쓰는. 예. 변형이 굉장히 심하고 처음에 폈던 색깔이 나중에 아주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가서 찍은 목향이라는 꽃인데요. 요거는 향신료로도 쓰고 그런 약재로도 쓰고 하는데, 꽃이 굉장히 이뻐요. 해바라기, 조그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이쁜데 요즘 많이 펴 있는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꽃이랑 비슷한 거는 돼지감자꽃. 돼지감자꽃이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전혀 다른 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 피는 곽꽃.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동요 생각나죠? 네. 요게 요즘 피는 꽃이 곽꽃이에요. 요즘 이제 정원 같은 데다 심어놓으면 요즘 꽃이 이렇게 꽃모울이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곽꽃이 이렇게 피는 지금 피는 꽃입니다. 이것도 이제 곽꽃 종류고요.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하얀색, 뭐 보라색, 흰색, 뭐 다양하게 곽꽃이 있습니다. 이건 귀걸이죠? 귀걸이. 후크시아라고. 후크시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을 보시면은 이게 혹겹인지 겹인지 이렇게 보시면 겹은 좀 변종으로 새로 나온 종, 그런 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접시꽃인데요. 요즘 많이 보셨죠? 네. 키 높이 피는 접시꽃인데, 이거는 겹 접시꽃. 요 앞에 것도 하얀색 겹 접시꽃. 이건 겹으로 많이 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여기 보통 보는 꽃 접시꽃. 예. 이거 많이 있죠. 옛날에 뒤뜰에 많이 뭐 옛날 집에 가면
많이들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겹으로 핀 접시꽃이고요. 이것도 이제 겹 접시꽃인데 조금 꽃이 좀 다르게 다양하게. 우마 박사님 여기 계시네. 무궁화 꽃이 다양하게 다르고 무궁화랑 부용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부용은 꽃이 굉장히 커요. 우리 손가락 핀 것처럼 크고 목화하고 다른가요? 목화하고 달라요. 이따 목화꽃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제 무궁화랑 부용이랑은 꽃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틀리고 잎도 전혀 틀려요. 부용 잎은 굉장히 크고 무궁화 잎은 좀 짜잔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 여기 이제 옛날 그 집 뒤에 많이 있던 잠독 뒤에 있던 쪽들이 있고, 예, 이게 옛날 그 꽃가게 한국에 쪽들이 같이 생겼다 그래서 쪽들이 꽃이고 풍겹초라고 합니다. 예, 풍겹초, 쪽들이 꽃.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피면 또 이뻐요. 근데 이런 것도 칼라를 심을 때 흰 칼라만 심고 또 분홍 칼라 심고 또 섞어서도 심고 이렇게 하면 폈을 때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면 아주 멋있게 피는 그런 꽃이에요. 이게 뭘까요? 부켄베리아라는 꽃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외국 여행 가면 특히 외국 가로수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화려하고 잎이 파랗다고 이게 꽃은 아니에요. 요거는 잎이에요. 요게 꽃이. 그러니까 이 화려한 꽃들이 우리 여러분들 수국도 마찬가지예요. 수국의 컬러가 다양하게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꽃이 아니고 잎이에요. 사실은 수국꽃 사이 안에 보면 좁쌀만하게 조그맣게 꽃이 착착들 있어요. 초록색, 빨간색 잎이 두 가지예요? 예, 예. 하나에서 잎이 두 개로 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알 때는 아우 꽃이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새송이 요거 새송이 여기 세개 피죠? 이렇게 꽃. 꽃이에요? 네, 요게 꽃이에요. 네, 그래서 부켄베리아라는 꽃이에요. 요것도 컬러가 한 5가지 정도 돼요. 핑크색, 하얀색.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잎은 다양하게 해도 꽃은 한 가지예요. 그 잎이 한 나무에 핑크색이랑 하얀색이랑 같이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지만 꽃은 안에서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죠. 보통 부켄베리아가 이게 화수목 카페예요. 천안에 있는 화수목 카페에서. 똑같은 사진이나 이게 뭐가 같이 생겼을까요? 시계초, 시계바늘 돌아가는 시계처럼 생겼다 그래서 시계초예요. 시계초. 근데 이것도 시계초. 같은 종류인데 약간 다른 시계초. 근데 요거를 지금은 원예종으로 해서 요즘은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많이 보급이 돼 있고 아까 그 전에 거는 키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아산 세계 꽃식물원에 가면 있어요. 아산 세계 꽃식물원에 가면 요 시계초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새우튀김 해먹는 새우. 새우튀김 해먹는 새우. 새우초라고 그래요. 이렇게 새우초. 이거 이제 컬러도 두 가지로. 이렇게 빨간 것도 나오고 노란 것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형상이잖아요. 요것도 극락조라고 해요. 극락조라고 하는데 요것도 극락조라니까 또 불교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꽃보지도 안 하는 꽃. 그런 꽃이요. 요가 이제 요즘 많이 요즘 좀 졌으려나? 샤스타 베이지라 그래서 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겹이에요. 겹으로 해서 꽃이 아주 풍성하고 꽃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개발이 돼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사실은
흔히 많이 보는 샤스타 데이지. 이것도 이제 강화도에 가면 카페가 전체가 다 이걸 심어놔서 아주 장관인 카페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순빅이라는 제주도 꽃인데 제주도의 바닷가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는 꽃이에요. 요즘 많이 피고 좀 있으면 이제 지는데 요것이 어디야? 푸른 수목원. 푸른 수목원 분수대 옆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펴 있어요. 이거 외우기 어려워. 현재 순빅이, 순빅이라는 꽃인데 좀 아주 특이한 꽃이고 서울에서 그렇게 흔치 보기가 쉽지 않은 꽃이. 그럼 바닷가 쪽에. 저 꼭대기 위에 그 꽃몽울이 또 진 거예요? 요거 네, 계속 꽃몽울이 펴요. 이렇게 피는 거 꽃몽울이가 계속. 이제 이게 하이베리콤 망종화라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 꽃술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찍어서 보면 굉장히 좀 다음 사진 보면 아주 매혹적이죠. 꽃 봉우리도 아주 동글동글 이쁘고 꽃 그걸 마무리 터뜨렸을 때 안에 수술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펴 있어서 하이베리콤. 이것도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은매화라고 그래요. 은매화, 백꽃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꽃이 좀 작고 아까 하이베리콤이랑 거의 꽃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은매화라고 이것도 이제 요즘 피는 그런 꽃입니다. 은매화. 근데 사실은 매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서 은매화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의아리라고도 하고 큰꽃 의아리라고도 하고 또 클레마티스라고도 하고 요것도 지금 원예종으로 많이들 키워요. 요것도 종류가 상당히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종 이상 있어요. 꽃 종류가. 근데 이게 노지 월동도 잘 되고 이게 넝쿨 식물이라 담장 같은 데다 이렇게 쭉 널어서 이렇게 키우면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꽃이 오래 가고 계속해서 피기 때문에 꽃이 아주 이쁜 꽃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이것도 이제 같은 꽃인데 이제 요게 꽃이 지면서 이렇게 시방을 이렇게 맺어서 이것도 의아리인데 요게 이제 상록 의아리라 가지고 토종, 우리나라 토종 의아리 조금 요거는 상당히 꽃이 조그매요. 예, 근데 아까 말한 큰 꽃 의아리는 꽃이 우리 어른 손바닥만해요. 그 큰 꽃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 보면은 이것도 클레마티스인데 종처럼 생겼어요. 종. 아주 이쁘잖아요. 종 클레마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뻐요. 이런 것도 다 넝쿨 식물로, 넝쿨 식물로 종처럼 생겨서 이렇게 울타리를 타고 쭉 퍼지면은 꽃이 폈을 때 진짜 너무 이뻐요. 요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원예종인데요. 그 담뱃불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담뱃불초예요. 여기 불 붙은 앞에 불 붙어 있는 담뱃불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꽃이 이름을 질 때 보면 꽃이랑 비슷한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도 담뱃장.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야고라는 건데요. 야고. 요거 이제 9월 초 되면 이제 피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갈대 숲에서 자라는 기생초예요. 그 갈대에서 기생으로 자라는 꽃인데, 이게 우리 그 하늘공원 가면 갈대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 갈대를 심을 때 제주도에 있는 갈대, 뭐 저기 청평에 있는 갈대, 이 지역적 갈대를 다 수집을 해서 하늘공원에 심었거든요. 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제주도 갈대에서 묻어서 있었던 것이 거기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찍으러 이제 그 우리 사진사들은 꼭 요때 되면 아주 하늘공원으로 다 달려가서 이 꽃을 찍고, 또 하나 있는 데가 수원의 무량기 수목원, 오산.
오산 무량기수목원도 거기는 전체가 다 갈대가 제주도 갈대예요. 그러니 거기는 더 많이 펴요. 네, 그래서 요 야구라는 꽃인데 좀 요때 한 일주일 정도만 딱 피고 이제 없어지는 꽃인데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같은 종류의 야구입니다. 자, 요거는 야구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산에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산에 하얀 꽃, 이쁜 꽃 많이 피죠? 이게 서양 등골나물이라고. 서양 등골나물. 예, 그 나물도 옛날에 해먹다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유해식물이에요. 유해식물이라 번식력도 엄청 크고 산에 가면 막 퍼지면 막 엄청 퍼져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있으면 다 뽑아내요. 저희들 다 뽑아내요. 네네. 이게 근데 꽃을 보면 너무 이뻐요. 네? 다른 식물들을 못 자라게 이게 다 그 잡아버리잖아요. 환성동굴이라고 요즘 옛날에 가면 그 가시 있는 뭐 많이 피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식물 못 자라게 다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식물로. 꽃은 근데 너무 이뻐요, 그죠? 꽃 좋아하니까 찍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한 꽃인데 생긴 게 꼭 보고잎처럼 생겨서 보고초예요. 보고초. 요게 이제 최근에 져서 안 보일 텐데 많이들 있는 거죠. 지금 전에는 한 2주 전에까지만 해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모나르다라는 꽃이고 베르가못이라고도 합니다. 모나르다, 베르가못. 요것도 컬러가 핑크 컬러, 빨간색, 하얀색, 다양하게 개량이 많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네, 잘 아시죠? 능소화 이건 많이들 있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 이것도 넝쿨 식물이잖아요. 네. 넝쿨 타고 올라가는 식물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런 걸 심을 때는 어느 위치에 이 능수화를 왜 대부분 고목에 심냐면 고목나무에 꽃이 안 피잖아요. 근데 그 고목나무에 능수화가 엉켜가지고 꽃을 피면 엄청 멋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꽃을 식재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장 같은데 얼마 작년 올 여름에 하동에를 갔다 왔는데 담장을 전체를 백화등이라는 꽃을 심었더라고요. 근데 백화등 꽃이 혹시 어느 데가 모르겠는데 백화등 꽃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근데 그 향기가 거의 한 10m 떨어져서 향기가 나요. 향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그게 덩쿨로에서 담장을 전체를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담장에 어떤 꽃을 식재를 하면 이것이 두고두고 어떤 꽃이 피는지 그런 거를 식재할 때 그것도 관심을 갖고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능수화가 사실 양반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제 있게 한 번 떨어지면 탁 떨어져 버리고. 꽃이 예쁠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화려하게 폈을 때 떨어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양반꽃이라고 하는데 전화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오늘 돼요. 네네. 이따 오후에 한 4시쯤이요? 네네. 네.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삶을 바라보는 네. 이게 무슨 꽃인지 네, 아세요? 그러시죠. 깨꽃, 참깨. 네. 아, 너무 빨리 얘기하면 안 돼. 좀 모르는 그걸 몰랐네. 세상에 우리 농사 다 지어봤잖아요. 알아. 서울 사는 사람은 모를까.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 다음 장. 이것도 능수화인데 조금 다르죠? 네. 이 능수화가 이제 미국 능수화가 있고 우리나라 토종 능수화가 있고 또 미국 능수화랑 우리나라 능수화랑 또 이렇게 접붙여서 또 다른 능수화, 나팔 능수화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 능수화도 사실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꽃 색깔이 아까 처음 본 이게 이제 사실은 토종 능수화, 우리나라 토종 능수화인데 능수화가 좀 빨간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능수화. 빨간색이에요. 네, 요런 거는 미국 능수화. 근데 요거랑 또 덧붙여서 또 꽃은 작고 빨갛고 또 이쁜 꽃이 그 나팔 능수화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능수화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어요. 저희 냉소가 그런 것도 무지 많은데 많아요. 필요하신 뭐 나중에 여기 필요하신 분들 전해 주시면 되죠. 그냥 당장 이렇게 쫙 났는데 이렇게 뽑아버리거든요. 아까 지나가는 주황색. 그 말을 지금 주셔야 돼요, 이 말에. 뽑아서 드리지는 못하고 와서 뽑아가시고. 자, 이거 이제 참깨꽃. 네, 지금 많이 피어 있는 참깨꽃. 네. 이쁘게 찍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흔하게 보는 거. 흔한 꽃도 자세히 보면 나태주 시인 말한 것처럼 자주 봐야 이쁘고 가까이 봐야 이쁘고. 여기 이제 대롱나무. 많이들 보셨죠? 목백이롱나무. 네, 대롱나무. 이게 꽃 하나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멀리서 우리가 모여핀 것만 봐서 그렇지 꽃 하나를 보면 이렇게 요 형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요 꽃잎과 꽃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 또 보라색, 또 다양하게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해당화. 해당화 많이들 보셨죠? 네. 건국대학교 일가보에 가서 쫙 네. 그 해당하고 다음 꽃이 이제 해당화. 요 해당화 열매 꽃씨가. 네. 이거 뭔지 아시죠? 무화과? 무화과. 요거는 산딸나무. 근데 요 꽃이 봄에 피면은 이 꽃이 엄청 또 이뻐요. 이 꽃이 하얀 꽃이 이렇게 네 송이로 갈라져서 펴서 꽃잎이 또 떨어질 때도 이쁘고 떨어지고 나서 파란 녹색 열매를 열렸다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요. 산에 가면 많이들 있어요. 근데 먹기도 하고, 네, 먹기도 해요. 네. 산딸나무. 자두. 요즘 나오는 자두예요. 요즘 찍은 건데 이제 8월, 7월 지금 뭐 시장 가면 추자라고 나오죠. 추자, 가을 자두, 추자. 이게 추자인데 이게 굉장히 탐스럽게 열려요. 요게 헬리크리섬이라는 꽃인데 종이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이걸 만져보시면 이게 종이꽃이구나 한번 보면 만져버릴 거예요. 왜냐면 바스락바스락해요. 꽃잎이 종이처럼. 이 꽃잎이 아주 이렇게 만지면 꼭 종이 접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꽃. 그렇게 바스락거려도 나비는 안 돼요. 진짜 꽃이니까. 이게 저기 천안 화승록 가면 이제 많이 펴 있어요. 요게 이제 금꽁의 다리라고 키가 이렇게 사람 키만큼 크게 높이 펴요. 금꽁의 다리. 꽁의 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다음 장 보시면 많이 핀 금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펴요. 근데 꽁의 다리가 이제 요 금꽁의 다리도 있고 꽁의 비듬도 있고 이제 꽁의 다리를 닮은 길게 올라와서 핀다는 그래서 이름이 꽁의 다리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런 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는 게 이제 상사화. 왜 상사화일까요?
딱 꽃이 못 만나요. 네. 꽃 대가 올라와서 꽃만 먼저 펴요. 잎은 안 나오고. 그래서 꽃과 잎이 못 만난다 그래서 상사화라고 해요. 근데 상사화도 다음 장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제주 상사화, 무슨 상사화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상사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다음 꽃이 뭐죠? 그 다음 꽃. 요거. 이거를 상사화라고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상사화가 아니고 꽃무릇이라고 해요. 네. 꽃무릇이. 네, 꽃무릇이라고 해서 좀 상사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이것도 이제 꽃이 굉장히 모여 피면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절에서 많이들 키우는 중에 하나가 요 꽃 피는 시기가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밖에는 안 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어디야 전라북도 백양사 또 거기 또 무슨 사 두 개가 있어요. 선운사 이런 데 가면 그 숲 전체를 다 이걸 심어놔서 빨갛게 물들죠. 그래서 이제 장관을 이뤄서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가는데 서울에는 길상사라고 성북동에 그 무슨 스님이었지? 성철 스님 입적하신 그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살아계시네. 거기 가면은 9월 초에 가시면은 장관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홀리가라고 죄송합니다. 보세요. 모양이 불새 같죠? 이게 무슨 꽃? 그리고 불을 푸고 나는 새처럼 생겼다 그래서 불새라 홀리가라라고 하고, 요것도 지금은 한동안은 그 식물원에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원예종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요건 이제 지난주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대청부채라는 그 부채꽃 종류인데요. 요즘 피는 부채꽃이에요. 부채꽃이 봄에 피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 피는데 요거의 특성은 오후 3시 돼야 펴요. 네, 이 꽃을 찍으러 가려고 하면 오전에 가면 못 봐요. 딱 다물고 있어요. 오후 3시쯤 돼야 꽃을 열어요. 네, 꽃들이 이렇게 신기한 특성들이 있어요. 대청부채로. 요거는 이제 요즘 많이 펴 있는 스토켓이야. 화려하게 이렇게 많이 펴 있죠. 요 화원이나 하고 요것도 이제 사진 찍어서 그렇지. 맨드라미. 네. 맨드라미도 이렇게 근접해서 찍으면 뭔지 모르게 다양하게. 말 안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맨드라미. 이건 맨드라미가. 요것도 맨드라미. 그거 보셨어요? 제주도 요즘 가면 노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빨간 거를 길 맞춰서 쫙 심어놨는데 그걸 전체가 한 1000평 된다고 생각했을 때 컬러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진 찍도록 이렇게 하는, 요즘 맨드라미 이렇게더라고. 또 요즘 또 다른 맨드라미가 촛불 맨드라미라고 꼭 촛불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맨드라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맨드라미도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부추꽃이에요. 맞아. 네. 보셨죠? 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찍어보면은 이것도 별처럼 있고. 부추 대만 올라와서 위에서 꽃쫙 피는 그런 꽃이에요. 이건 이제 장미꽃. 이것도 이제 찔레장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덩굴 장미들 많이 피잖아요. 근데 덩굴 장미가 아닌 일반 찔레 장미인데 향찔레 장미라고 해서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이게 이렇게 한두 송이만 집에 놔도 집안에 방향제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향기가 나는 찔레 장미가 요즘 또 새로 나왔어요. 네, 키도 작고, 향기도 좋고, 꽃도 너무 화려해요. 이뻐요. 그래서 이런 찔레 장미가 또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저는 이제 비 왔을 때 빗물 맺힌 장미를 찍으려고 우산 쓰고 장미꽃 찍으러 가요. 근데 장미꽃 많은 데가 서울에서는 올림픽공원, 장미공원 끝에 가면
거기에 장미가 한 1000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 병방산 부천 거기 가면 장미 공원이 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천에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꽃 거기도 이제 장미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또 서울에는 중계 청량이고 중량천 거기에 또 장미공원이 있어서, 근데 이 장미가 5월, 6월에 한번 피고 10월 달에 한번 피고. 예, 5월, 6월에 장미 축제는 보통 그래서 6월 달에 하죠. 근데 이제 가을 장미도 있고, 요즘 또 장미는 또 다양하게 계속 펴요. 예, 요즘은 뭐 계속 펴요. 계절이 없어. 이렇게 찔레장미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익소라라고 이제 열대식물인데, 코타키나바루를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가로수가 다 축복이 돼 있대요. 이제 우리나라는 원예종으로 식물원에서만 이 열대식물이라 이 가정집에서 키우기가 좀 어렵고, 요것이 이제 또 요게 이제 새로 요즘 많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꽃인데 캥거루 발톱이라고 해서 캥거루 발톱처럼 생겼어요, 꽃이. 근데 이렇게 지금 요즘 작년부터 우리나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열대식물인데 화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인장꽃, 이제 몽키트리라고 열매가 처음에는 저기 아주 파란색으로 하다가 저렇게 빨갛게 까맣게 익어요. 그리고 익어가는 모습이 이뻐서 많이들 키우고 있어요. 이건 이제 컵처럼 생겼다 해서 와인컵 지소니. 그러니까 지소니 꽃이 우리 들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몰라서 지나가는데 조그만 꽃이 있어요. 지소니 꽃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지소니 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와인컵 지소니라고 해서 원예종으로 나와요. 이건 이제 요즘 많이 봤던 원추리, 산에 많이들 폈었죠? 원추리. 그 다음 곳은 비비추. 비비추도 이렇게 이건 이제 범부채. 사람주. 누가 찍는 아니라 다녔다니까. 저번에 이런 사람초나 이 버베나는 그 교회 같은데 화단에 심어놓으면 버베나가 이 컬러가 굉장히 많아요. 핑크, 보라, 흰색 다양하게 있어서 이 버베나를 화단에 쭉 심어놓으면 봄에 너무 이쁘게 펴요. 그리고 내년 쉽지 않아도 또 계속 나오고. 고추장 그 다음에 이제 다알리아 종류인데, 다알리아도 요즘 많이 펴 있죠.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백일홍인데 100일 동안 핀다 해서 백일홍이죠. 백일홍인데 백일홍을 나비가 참 좋아해요. 그 나비 사진 찍으려면 항상 백일홍한테 가면은 나비는 있어요. 진짜 사진 마셔. 근데 이런 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보편적인 렌즈 갖고 못 찍고 렌즈 큰 거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잡아야 찍을 수가 있어요. 제리나비. 이건 이제 베고니아, 목베고니아 짓고 이거 한 베고니아도 있는데 베고니아 꽃도 사실 있고요. 여기 덴마크 무궁화. 아까 말한 그 백화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 그 담장을 이 꽃이 전체를 다 이렇게 피니까 뭐 동네 향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거는 이제 더덕꽃이에요. 더덕꽃이 이렇게 다 밑으로 숙여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이제 밑에 가서 이렇게 위로 찍어서 더덕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목화꽃이에요. 목화. 네. 여기 목화꽃이에요. 목화꽃도 이렇게 핑크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좀 전에 그 수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잎이고 요 속에 있는 작은 게 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려하게 꽃이 수국꽃이 많이 피면 이것도 이제 청초암인데 이렇게 이제 아부티론이라는 거 아까 이제 무궁화 하와이안 무궁화랑 비슷한 종류의 꽃들. 요즘 이제 많이 그 열매들 맺히기 시작하죠. 좀 작살나무라고 흔히 많이들 보면 있죠. 지금들 보면 이제 열매가 이제 막 맺히기 시작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자 셀프 가드너의 이 개념하고 뭐 하는 거라 하는 것은 요거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 오늘 창조적 변신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오늘 할 것은요 굉장히 많은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아니 4번까지는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도 복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6번 오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특히 6번을 주로 할 거예요. 6번. 제가 숙제를 지난번에 몇 가지를 냈는데 첫째는 반려 친구나무를 하나 이 근방에서 여기 탱자나무가 있어요. 탱자나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소수에서는 잘 안 됐어요. 보통 잘 안 됐는데 탱자나무가 여기 있더라. 그래서 제가 탱자나무에 대한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있는데 탱자나무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번에 요 앞에 보면 하얀 꽃이 막 핀 거 있죠? 네? 그 꽃이 뭐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산딸. 네? 산딸. 아니 산달나무 말고 지금 막 큰 나무 중에 이렇게 꽃이 피는 거 있었죠? 아버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다고 하는 나무 큰 나무인데 그게 제가 보니까요 그 나무가 청와대에 많더라. 벌나무라고 하신 게 그게 벌나무가 아니고요. 벌나무가 아니고 쉬나무라는 거예요. 쉬나무.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쓸모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다음 주에 그 나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달력에 있는 목사님 보고 우리 사진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주셨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또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다 또 다듬어서 올려서 왜 이걸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보면 나의 정원구역 만들기에 내 구역이 어디쯤이라 될까 하는 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요걸 이용해서 그렇죠? 뒤에 도면도 있어요. 도면도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까지 다 해서 왔어요.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셀프 가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단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는 생명애를 활용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창조하는 사람들. 창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조자를 즐겨 써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쓰던 거니까 내가 써도 돼. 그죠? 선생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쓰던 건데 나도 써도 되지. 예? 근데 창조자를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 행위를 하거나 그 능력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자식의 도리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하는 사람, 생태계 서비스를 창조하는 사람. 뭘 위해서요? 생명애를 활용해서
저 생명에는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일상부터 3장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든 과정에 나오는 몇 가지 단어만 보면 확실하게 생명에게 저게 우리가 저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는 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게 자연들은 우리가 가면 시원한 그늘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 달라면 과일 주고, 이렇게 새순 달라 그러면 새순을 딱딱 주는 게 얘들이 아니에요. 당연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얘들이 하는 임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행위. 쟤들은 다 너네 먹어 하고 만들어주고 너네 먹어 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잘 관리하고 다스려.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작정 뜯어먹고 막 무작정 배고 무작정 걔들 그냥 구박해도 되는 거로 착각을 언제부턴가 해왔어. 근데 지금 와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요? 기후가 이상해지고 막 옛날에 없던 막 폭염도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폭염 정도야. 그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에어컨 뭐 어디서 그냥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전기 다 그 돈 들어가는 거고 다 그 창조 행위에 역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그 세 번째 날 이게 하나님이 땅을 만드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게 내 얼굴이 반반해서 그냥 이쁘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내가 생각했던 그 전반적인 시스템의 모든 거에 입각해서 볼 때 정말 아주 그냥 딱 논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렇게 돼 가니까 이제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의미는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로 보시면 돼요. 완결성이에요. 완결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 이 세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뭔가 이가 빠지잔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이걸 누가 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너무나 많은 우리 인간들한테 권리를 준 것 같아. 야, 너 사람아, 내가 너 이뻐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이거 잘 관리해가지고 먹을 것도 좀 챙기고 뭐도 좀 만들고 주변도 이쁘고 좀 꾸미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힘이 없으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제가 얘기하는 가든이에요. 가든. 에덴 동산이 정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원을 딱 꾸며놨어. 그거 꾸며놓고 거기에서 야, 너 이거는 특별히 먹지 마. 이거는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도 돼. 네? 또 외로우니까 배필까지 만들어서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를 해줬는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짝.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세상이 되고 이 자연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준 그 그림이에요. 1, 2, 3, 4, 5, 6, 7 이렇게 써 있는데 7자는 없네. 저기 이거 딱 보시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권사님 처음 오셨는데 지난번에 보신 권사님 말고 여기 권사님 딱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딱. 네? 애기들이 처음 숫자 배울 때 이런 게 있고요. 네. 일단 보면서 저는 천지창조가 한눈에 딱 그렇죠. 한눈에 딱 들어오죠. 네. 야, 권사님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 같아. 나왔어요. 그렇죠. 딱 보니까 원래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마음을 읽는다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요. 이거 딱 보니까
물론 저기 뭐 청지창조라고 제가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쫙 해서 하잖아요. 아까 읽은 게 셋째 날 창조할 때 읽은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열매 맺는 것, 씨 있는 것, 아름다운 채소를 주는 것, 뭐 새순을 주는 것, 먹을 거를 주는 것, 이렇게. 이걸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들어요? 이걸 먹고 누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어가지고 밝은 거, 어둠이 있었고, 두 번째 날, 야 위아래로 나눠져라 그러니까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로 나눠서 큰 궁창이 생기고, 세 번째 날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생태계의 전반적인 체계가 확실하게 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햇빛을 좋아하는데 햇빛을 너무 좋아한다고 밖에 내려놨더니 잎이 다 타잖아요. 네? 그냥 다 타버렸어요. 네? 우리 동네 그 목수국을 막 바깥에 이렇게 내놓으니까 꽃만 땡그러니 남고 잎이 다 타버렸어요. 네?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안 되는 거야. 왜? 좀 고온 현상이 심화돼서. 그런 게 왜 생겨요? 그게 기후가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거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언뜻 몇 마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김현규고요. 우리 선생님, 우리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경춘입니다. 네, 우리 이경춘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경춘이라고 지어졌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한테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아빠한테 시켜가지고 너는 이경춘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름이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이밍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데 우리 그 생태 체험하고 이렇게 다닐 때 왜 기본적으로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꽃 사진 작가님께서 이름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어느 정도는 기억해라 그 얘기. 바로 그것도 누가 해줬냐? 하나님이 명하셔서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보기 위해서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아담이 요 놈은 뱀이고 이 놈은 토끼고 요 놈은 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이름이 된 거야.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저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네이밍 작업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그 활동을 할 때 꼭 여기다가 뭐 이렇게 빈칸으로 놨게요. 내가 아는 친구나무 있으면 친구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쉬나무, 여기다가 탱자나무, 예? 열심히 살자고 살구나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그리고 이 나무는 내가 책임져. 내가 잘 가꿀 거야. 그게 무슨 뭐 하는 일이라고요? 아이고 힌트를 아까 줬잖아요. 친구나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친구나무.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오늘 그냥 이거 갖고 간 이유 이게 예? 여기다가 넉넉히 갖고 온 이유는 하나는 가져가서 쓰시고 하나는 친구나무를 딱 여기다가, 저는 살구나무가 제 친구나무거든요. 여기다가 열심히 살자고 살구나무 이렇게, 그죠? 너는 늘 이뻐 장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잊어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너는 맨날 절이니 쉬나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그렇게 써서 잊어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두 배로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셀프 가드너에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학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관리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이오피디아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철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굳어진 거지만 이것도 오래 안 됐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하고 하기에 한 4,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100년도 안 됐어요.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셀프 가든의 철학은 바이오필리아다. 바이오는 생명. 바이올로지, 생물학이잖아요. 생물학 플러스 필리아는 뭐예요? 필로스는 뭐예요? 사랑. 예? 그러니까 생물을 사랑하는 거, 자연을 사랑하는 거, 자연의 생명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이 다 있다. 그거예요. 회귀 본능이 다 있다. 30분 동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막 쫄리네요. 한 5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생태계가 우리한테 주는 이점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먹고 살으라고 쌀도 주고요. 어떤 놈은 감자도 주고요. 어떤 놈은 고구마로도 되고요. 어떤 놈은 배로도 되고 사과로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걸 우리는 그게 생산해서 먹이도 공급 기능이에요. 공급해 주는 거. 또 뭐는 조절해 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저쪽에 가면은 기온이 시원해지고 다리도 시원해지고 여러 시원하게 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그 속에 가면은 사람이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정말 신선해. 이 속에서 조용히 정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한번 묵상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휴양 기능이 있어요. 휴양 문화 기능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챙겨서 누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자녀로 삼았으면은 자녀의 권리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릴 줄 알도 몰라. 그리고 그냥 맨날 힘들게만 살아. 버텨봐.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 자녀라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갖고 아프게 살아갖고 되겠죠? 정말 좀 아프지 않게 팔팔하게 살다가 죽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해줄까요? 나는 해준다고 생각해. 안 해줘도 아프지 않고 기분 좋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자녀 삼은 게 아니거든. 그거를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도 다 그게 내재가 돼 있는 거야. 그거를 그 법칙에 따라서 본래 만들 때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부르심에 맞는 그걸 잘 누릴 줄 알고 그게 또 호감이야. 너무 좋아. 너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그러면 나만 하지 말고 오늘 한 분씩 모시고 오라고 했잖아요. 정말 잘하셨어. 정말 목사님 신양교회는요. 제가 볼 때 바로 신양 동산만 잘 가꾸게 하면은 뭐 수적 보험은 걱정할 거 없네요. 네. 벌써 뭐 일주일에 더블로 불었는데 뭐. 네? 충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어디든지 갈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못 말린다. 그걸 누가 말려? 나한테 준 특권인데 그걸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기후변화 시대 여기 있어요. 기후변화 시대 스마트한 도시 생태계 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바이오필리아다. 네? 저는 도시 생태 복원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제가 청계천 복원할 때도 관여를 했고 지금 최근에는 산본에 가면 산본천이 있어요. 산본 신도시를 만들 때 산본천을 싹 청계천처럼 옛날 청계천처럼 싹 이렇게 곱게 이렇게 묻어가지고 그 위에다 돌을 냈다고. 그게 금정역 앞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보니까 도시가 너무 뭐 이게 산만 많고 물도 없고 막 이런 거야. 그게 본래 있던 자연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원하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런 생각이 아니 미쳤지 왜 복원할 것을 그렇게 만들어. 저는 이 자연 보존 운동 특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 운동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열심히 여기 있는 이연사 두 손을 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아무 근거 없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못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주셨어. 자연을 만들어 줄 때 인간하고 똑같이 자연하고 만들어서 똑같은 동급의 자연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준 거 중에 잘 관리하라고 관리자를 사람한테 세운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 세상이 남아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기후 변화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기후가 사람을 잡아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8월 5일날 제가 이수역 앞에 하루 저녁에 9시에 있었는데 8시쯤 있었는데 이 발목까지 우리 사무실 앞에 찬방 찼어요. 9시인데 11시쯤 되니까요. 이 요만큼 찼어요. 뭐 한 12시쯤 되니까요. 요만큼까지 찼어요. 조금만 지나면 1층이 우리 집 1층이 잠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척을 했죠. 기도하는 척. 제발 좀 1cm 이하로만 1cm까지만 속으로 생각했더니 딱 1cm 딱 턱 남겨놓고 착 멈췄어요. 아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본 거거든요. 그게 그때 막 저는 그래도 옆에 있는 반지에 있는 사람들 혹시나 특히 뭐 우리 집 반지에 있는 할머니 지금도 자고 있나 막 가서 막 깨워가지고 제발 좀 나오셔서 2층으로 올라가라고 2층으로 살고 보자고 깨워서 이렇게 막 하는 일들을 막 여러 집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거기는 하나도 있는 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부렸어요. 그리고 한 곳에 막 이렇게 자연을 막 싹 뭉개고 거기다가 아파트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러니 그게 견디냐고. 그래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셀프 가드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른 하나님이 주신 바른 창조 세계에 주신 그 명령들이 있어요. 그 명령들을 잘 깨닫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바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워가자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제가 빼고 여기 보면 최초의 사명을 지키기가 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명이 뭐냐? 지구를 잘 돌보라고 그랬어요. 잘 돌보. 모든 생명을 지키고 돌보는데 잘라 내가 쟤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 중에 그래서 저는 내추럴 리소스 가든을 만들려고 제가 부여에 땅 좀 샀거든요. 사우스에서 내가 6년을 근무했는데 돈 좀 버는 걸 가지고 서울에 참 방배동에 그때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한참 부자 됐을 건데 그걸 저 부여에 땅 사가지고 지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 땅이 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뭐 서원은 못하고 거기다가 구글에 지도에 보면은 거기다가 이름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붙이는 게 제 이름이 이니셜이 HQ예요. HQ. 현Q. HQ. 내추럴 리소스 가든 이렇게 하고 딱 붙여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한번 쳐봐요. 구글에 보면 그게 내가 붙인 이름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주어진 여건에 맞게 아주 내가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하는 정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거예요. 억지로 아침 고요 수고금 같이 막 아주 그냥 뭐 이리 가도 꽃밭이요 저리 가도 아름다운 가든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조경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양동산을 만들 때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우리 만들어가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이연사 두 가슴을 치면서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마 권사님이 지난주부터 되게 부담을 갖고 오시는 거야. 저요? 네. 아유 땡. 아니에요? 땡. 아이고 최고야 그러면. 아유 역시 제가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걸 하실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잘 이해하면은 쉽고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들을 우리 가지면 좋아요. 그게 절대 목사님 혼자 여기 관리하시는 뭐 집사님 관리하는 집사님 또는 어느 권사님 좋아하는 권사님 원예 팀장님 다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할 일이냐? 함께 할 일이야. 함께 할 일. 네? 그래서 여기는 나는 내가 진짜 힘도 없고 나는 이런 거에 재명이야. 그러면 뭐야? 나는 친구나마 하나만. 얘만 내가 이쁘게 가다듬어 줄 거야. 여기에 뭐 때 묻은 거 있으면 때라도 내가 벗겨주고, 응? 뭐 이렇게 이파리가 이게 죽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서 너 이렇게 어디 아프니? 한번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거라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게 바로 아름답고 진짜 창조 질서에 맞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실제 오늘 좀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뜨끈뜨끈한데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려고 그랬더니 다 이쁜 신발 신고 오시고 이쁜 옷 입고 오셔가지고 못 다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할 거예요. 그때는 절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실 거니까 기본적으로 오실 때는 이렇게 자연 탐험 올 때는 첫째는 절대 짧은 바지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짧은 이거 하시면 긴 팔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오실 때 절대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선 크림 딱 바르시고 그 모자 푹 쓰시고 얼굴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선글라스를 쓰셔도 돼. 그래가지고 한번 직접 걸어보셔야 돼. 저는 아름다운 신양동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만 잘 지키면 이곳은 너무 큼직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서울에 아니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에덴 동산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나 이렇게 봐요. 에덴 가든이에요. 동산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고요. 여기 지금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나중에 기회가 나면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그럴 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창조 세계에 대한 사명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그 아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자, 그래서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동대장. 무슨 대장이요? 행동대장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처럼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대장. 행동대장을 매일 바지런하게 막 새벽에도 낮에도 맨날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혼자 일 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일 다 하시는 거 좋아. 제일 좋은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왜 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만 이렇게 혼자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른 분들도 능력에 맞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가져질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한 행동대장 셀프 가드너가 되자. 스스로 움직이는 가드너가 되자. 이 얘기예요. 네? 행동대장입니다. 네? 생각대장이 아니에요. 행동대장. 한번 요거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동대장 셀프 가드너. 행동대장 셀프 가드너. 생각대장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부르심을 들은 이들이 해야 될 사명.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우리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미물이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키보다 크는 단풍잎 재질풀은 작을 때 얼른 뽑아야지. 꽃 피기 전에. 그래야 꽃이 안 퍼지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드신 지구와 거기에 사는 생명 하나하나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뭐 뽑는다고 왜 그건 존중이 아닌데 뽑는다고 그거는 다른 더 좋은 걸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기후 위기 시대의 하나님 창조 세계를 기도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 성스러운 기도가 왜 노동이야?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기도야? 아니지. 무릎 꿇고 주여 외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심도 있게 하는 게 기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실제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재청취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걸 들었으면은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대장으로서의 삶,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가드너가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는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신양동산의 창조 변신 방법은 배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요거 다 이거 그리려고 갖고 왔어요. 근데 네? 자, 친구나무 선정하기. 친구나무 제가 몇 분만 내가 물어보겠어요. 우리 선생님 친구나무 선정했어요? 뭐 했어요? 도토리나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아, 상수리나무. 도토리 열리는 나무 중에 상수리나무가 제일 좋은 도토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꽃이 2년에 한 번씩 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게 익어요. 그래서 상수리가 아주 건실하거든요. 열매가. 그래서 상수리나무 최고죠. 도토리. 그 다음에 우리 저 뭐 정했어요? 예. 모과나무. 모과나무는요 이리 봐도 못생기고 저리 봐도 못생기고 그런데 꽃은 자세히 보면 이뻐요. 아주 굉장히 멋있는. 그런데 모과가 못생긴 것 같은데 실제 안 그래요. 진짜 향기도 좋고 좋잖아요. 아 모과나무. 아 이거 이리 봐도 그런데 바꾸세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잘생긴 모과나무. 그래가지고 내가 썼어.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우리 저 사모님은요? 단풍나무요. 아 단풍나무 하실 때요. 이유가요? 잘 키우는 네, 단풍나무가 가꾸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냥 싹둑싹둑 자를 수도 없고 단풍나무는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풍나무 전정하고 가꾸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단풍나무는 또 단풍나무가요. 손가락이요 3개짜리서부터 9개짜리까지 있어요. 3개짜리, 5개짜리, 7개짜리, 9개짜리 있어요. 그 중에 9개짜리가 당단풍이라는 거거든요. 당단풍. 설악산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고 아주 굉장히 그 중에 하나를 딱 이렇게 여기다 꼭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우리 오늘 숙제를 모르셨죠? 네. 모르셨는데 이 들어보고 아 나도 친구나무 하나 만들었으면 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아까 생각했어요. 그자마자. 네. 네.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아 요 뒤에 있더라고. 네. 네. 그래 복숭아나무 최고다. 일거리 많을 겁니다. 복숭아나무가 벌레가 많아서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벌레가 많은 걸 내가 한 나무만 다듬는 거니까 잘 하면은 굉장히 열리면 혼자 독차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려식물 정원 만들기를 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연락을 드려서 뭐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비도 올 것 같고 또 그래서 지금 아니겠다 싶어서 좀 우리 실지 활동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강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나무나 그 반려식물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반려식물 정원 그러니까 막 이따만한 정원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화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화분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빈 화분. 우리 이제 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집에 있는 빈 화분 하나를 가지고 오시면 흙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화초나 또 좋은 기르기 좋은 이런 화초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심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갖고 오신 분은 2개를 같이 가시고 3개를 갖고 오신 분은 3개를 같이 가시는데 집에 키울 수 있으면 다 키우시고 키울 수 없으면 누구를 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옆집 친구, 옆집 누구 엄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누가 줬다고? 신양교에서 줬다고. 바로 그게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사귀는 거잖아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연과 인간과의 우호 관계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도 우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큰 돈을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를 나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 초점을 불할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모범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채소 정원이나 중앙 정원이나 나의 접수 정원이나 내 다육이 정원을 만드는 그거는 우리가 적당한 앞으로 3번 더 남았으니까 그 기간 중에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나의 정원 구역 만들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목사님 아까 이제 숙제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적어 오시고 하시대. 예, 아마 그 뭐 꼭 안 해오셔도 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조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 조직 선교별로 이렇게 남선교회, 여선교회, 1여선교회, 2여선교회 나누든지 또는 뭐 성가대 또는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직이 이제 여러 개면 여러 개대로 해서 작게 나누는 게 좋다. 작게. 그래서 그런 걸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장 그 키가 되는 지점이 지금 이제 보시면 키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만큼 그죠? 요 뒤는 텃밭이고, 네?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내 밑으로는 이렇게 숲속길이고, 그리고 여기 참 좋은 게요. 교회 소유는 아니지만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개울 있잖아요. 근데 개울이 이렇게 좋은데 개울을 활용을 안 하셨더라고. 나는 개울을 활용을 좀 해가지고 그 조금만 좀 이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도 좋아할 거고 여기도 그 여기서 오염을 안 시켜서 이렇게 깨끗한 물 내려보내는 걸 하되 뭐 발 담그고 세수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서 사는데 예? 롯데 위에서 사는 사람들 특권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오히려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여기서 잘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예? 내려준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옆에는 숲속 쉼터 아까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이 숲속 쉼터로 이렇게 하셨던데 그 숲속 쉼터를 만들 때 지금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아주 좋은 정원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뭘 이용해서 거기서 잘 자라는 내가 좋아할 그런 것들만 이렇게 쫙 보존을 하고 조금 나쁜 그다음에 위해되는 그런 식물들은 작을 때 제거를 하고 그렇게 두면은 그게 한 1, 2년만 이렇게 딱 관리하면 그냥 둬도 사시사철 꽃이 피어요. 봄에는 애기똥풀 그다음에 저기 노란 뭐죠 노랗게 피는 유채? 유채 아니요 저기 뭐 현호색 같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현호색들 비슷한 거 노란 거 그런 이 음지에서 잘 크는
그런 그 꽃들이 계속 펴요. 거기다가 이제 부족한 것만 여러분들이 거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부족한 것만. 그리고 관리하기 좋은 걸로 우리가 아까 꽃 보셨잖아요. 꽃 본 거 중에 아 저런 데서 자라는 것을 거기다가 한두 군데 이렇게 심어 보면 개들이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해서 그냥 두더라도 매년 그냥 그 길을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그 평상 목사님 말씀하시더만 평상 같은 거 놓고 그 이번 우리 구역에서 거기 이렇게 한번 앉아서 구역 예배를 거기서 본다든지 뭐 또는 친구들하고 점심 먹기 예배를 거기 와서 한다든지 동창회 내가 5명 친구가 있는데 뭐 야 우리 저 관악산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라고 또 하지 말고 신양동산에 진짜 끝내주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고요 그리고 여기서 커피 딱 타가지고 예? 그때는요 딱 그런 것 같아. 누가 따님 보고 야 너 내 친구들을 만나는데 모처럼 만나는데 야 너 보여주고 싶은데 너 한번 누구 아들이 괜찮은데 예? 짱내주고 싶은데 너 한번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와봐. 이런 것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예? 이게 활용하면 이 장소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 이외의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 뭐 엉뚱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뭐 여기서 뭐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 친척, 그 다음에 이웃 뭐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교회의 그 모습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요 저기 지금 저 앞에 베고니아 이렇게 막 꽃밭을 만들어놨대요 목사님. 그렇게 이제 비싼 돈 들여서 이제 베고니아 꽃밭을 만들었는데 저게 이제 가을까지만 저기 그 겨울에 녹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고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막 얼었을 때 그 또 나름대로 그 멋이 있거든요. 가서 쫄딱쫄딱 미끄러질 것 말 것 하면서 내려가면서 한 번씩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붙어 있잖아요. 예? 열심히 살자고 설문하고 저 무슨 권사님이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양이다. 그래. 보면서 저게 어느 집사님 친구나무야. 잘 갖고 오졌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신양 동산을 갖다가 스스로 가꾸는 그런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다음 주 두 주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두 주가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그 이제 텃밭 동산하고 두 번째 두 개씩 나눠서 이제 그걸 디자인을 같이 해보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제가 이걸 잔뜩 만들어 왔는데 오늘 목사님 시간이 없죠? 이거 하실 시간 좀 그렇죠? 얼마나 시간이 그래서 한 10분? 10분 될까요? 10분이 조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면 안 한다. 그렇죠. 숙제 안 하죠? 자 그러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이 저쪽 그 쉼터 쪽, 그다음에 관심 있는 지역이 이쪽 텃밭 쪽, 그다음에 가운데 교회 성인들과 있고 한 요 세 군데를 우리가 나눠 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텃밭 좀 여기 위에 여기는 이제 교회 이제 중앙 가든이,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쉼터도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관심이 텃밭에 관심이 있으신 분, 텃밭. 여기가 텃밭이에요. 여기
여기 이 교회고 여기가 텃밭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또 텃밭. 아니야. 텃밭. 텃밭이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쉼터. 저 숲속 쉼터. 숲속 쉼터요. 여기 이 교회 밑에 쉼터예요. 요게 하천이에요. 이거 하천이고. 하천이고 여기에 쉼터 부분. 자, 쉼터. 권사님 쉼터 아니에요? 교회 중앙에. 중앙이요? 쉼터는 없네. 자, 네. 쉼터. 아니, 요게 쉼터네요. 여기 쉼터고, 여기는 텃밭. 자, 그 다음에 쉼터 하나 더 있었어요. 쉼터요. 충분히 해왔어요. 이렇게